한국사 두 과목이라서 약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선고 1학기 중간고사 통합사회 기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한 학교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 역사 두 범위 다 최다 범위입니다. 요 근래, 요 주변 학교. 숭실과 대선고 이 두 개 학교가 최다 범위가 나왔는데 대선고가 한국사 조금 더 나가서 숭실을 이겼습니다. 두 개 학교가 이번 최다 범위였고 문제는 두 학교 좀 비슷하게 선택형 30문항이었고 시험지 4장으로 가장 많은 사회시험지가 나왔어요. 저는 살면서 4장까지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이에요. 자, 시험지 4장으로 된 대선고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5점 만점에 4.7, 조금 더 나가면 4.8까지 가면 가장 높습니다. 대선고 다음으로 어려운 학교가 선일여고였는데 제가 선일여고를 4.2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4.3, 4.2. 자, 대선고 난이도는 1등급까지 제가 알기로는 80점을 알고 있어서 주변 학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거의 윤리사상이라는 과목이라고 볼 정도로 거의 사상과 문제였고, 그래서 고3 아이들도 제가 지금 고3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려봤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좀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교과서에도 없는 특이진도 많이 나왔고, 네, 작년도 걸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많이 어려웠을 게 완전 난이도가 급상승해가지고 작년도 시험은 15분 안에 충분히 풀고도 남는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아이들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기말고사는 이미 예고를 했답니다. 수능식으로 낼 거니까는 알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봤어? 라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지금 제가 볼 때 전혀 못 맞췄는데 계속 이 정도 난이도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1등급 전과목 중에 사회가 컷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는 우선 좀 제가 제일 먼저 특이한 건 뭐냐면 대부분 학교들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30문항이면 1단원부터 2단원에서 3단원 이렇게 순서를 내는데 역으로 냈습니다. 3단원부터 나옵니다. 3단원부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했더니 보시면 기호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식 지도 읽기 문제도 있고 3차원 공간 좌표 문제까지 수능형 문제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서양 사상가 분들 문제 사상가 이 정도면 거의 그 사상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것까지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상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또 나옵니다. 정의 단원이 들어가면 마지막 단원이 사상가 문제가 나와요. 계속 보이시면 계속 사상가 문제. 그러다가 이제 지도 문제,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문제형이 많고 사상가랑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나온다고 미리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리랑 윤리 과목, 그러니까 청년 두 분이 한 분이 지리 전공과 한 분이 윤리 전공인 것 같습니다. 지도 문제를 봤을 때 2단원이 지리 단원이고 그 다음에 윤리, 사상가 때문에 윤리 선생님을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수능형 문제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9번은 제가 9번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걸 맞춰버려가지고 제가 컴플레인을 안 걸리고 원래 컴플레인 걸어야 됩니다. 자, 9번은 3단원의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생태계 전체 균형과 안정, 바로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있다. 근데 이 디귿이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나이다. 그런데 이게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둘 다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가치가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무생물까지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둘 다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내재적 가치를 자연을 더 강조하는 것이 나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잘된 거예요. 저희 학생이 맞춰버려가지고 컴플레인이 못 걸었는데. 근데 이거 문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윤리쌤이 잘못 낸 것 같은데 내재적 가치는 분명히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데 저희 이게
윤리와 사상 사회 생활과 윤리라는 고3 과목에 있는 과목인데 저희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 풀려가지고 역시 이거 맞는데 이거 틀린데요? 난 이 말을 똑같이 하던데 이 3번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학생이 틀렸으면 바로 학교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학생이 맞춰버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문제. 그래서 저걸 보고 학생들은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검토를 안 하셨나? 아니면 만약에 검토를 하셨는데 저게 맞다 그러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상과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지문입니다. 자, 인간은 자연의 주인자, 소유자, 인간 중심주의고요. 그 밑에 줄 보면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 그 자체로는 신성하다는 생명 외경상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얘는 저희가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계 중심주의 중에 생명 중심주의,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생명 중심주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 가르치니까 특이 진도를 해주신 겁니다. 반대식을 봐야 된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니까 생태 중심주의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흙 같은 것도 역시 들어가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라면 당연히 아니옵니다. 이거는 니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원래 책에 없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고3의 그 과목, 사회과 윤리 그 과목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 어머니 고1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문제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고3 문제집을 봐야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쌤이 수능형을 낸다는 게 이런 거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능형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 저희 뒤에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말이 쾌고 감수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바로 유정성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A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았는가라면 가는 예의권이 안 보이나요? 내려가라. 네. 가는 예의다라는데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는 거는 동물 중심주의의 싱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아니오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또한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잔치였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가장 심했습니다. 대선. 자, 이거는 벤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고3에도 또 틀렸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인데 이거는 공리주의라는 서양의 근대사상과 벤담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고3 학생도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담이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복, 최다, 최행을 주면 그게 최고다 라고 여기는 거. 근데 니은 선지 때는 기억은 배웠죠? 그쵸? 디귿도 배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근데 결과랑 관계없으니까 무조건 틀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고민하죠. 기억일까? 기억 니은일까? 이 학생은 틀렸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구체적인 규범은 변한다. 규범이 바뀐다고 특수성에 따라? 자, 지역의 특수성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게 최대 행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 그게 최대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봐야 돼서 최대 유용성을 가져오는 게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은 그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 이거 맞는 말인데. 얘 맞는구나. 니은 맞습니다. 그러면 변화한다. 니은 맞습니다. 네, 기억 니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애들이 이 말이 뭔지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까 물어보거든. 쌤, 그 최다치행은 절대적인 그 어떤 기준 아닌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특수성이 아니라 그거는 보편성 아닌가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데 그 보편성의 최다치행이란 보편성 아래 각 지역마다 이익과 손해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반영이 된다라고.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줬던 거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그래프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7번 왜 안 올라가냐? 7번은 이제 기호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시험 문제 잘 풀었는데
자,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랬더니 분명히 기호 그래프의 기온으로 보면 저희가 그 네이버에 쳐도 몽골은 좀 독특한 게 기온으로 보면 기온이 저희가 문제 그 프린트에 드린 걸 보시면 알겠지만 10도를 넘고 가장 더운 달이 그다음에 추운 달이 영하 3도 미만이면 냉대기후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 냉대기후 기온 그래프만 보면 이거 냉대기후다 라고 할 텐데 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높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500ml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건조기후인데 어떻게 알았니? 너 내가 볼 땐 기온만 봐서 냉대했을 텐데 울란바토르잖아요.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거든요. 몽골 하면 저희가 뭐 말 타고 이런 게르 같은 초원 그래서 초원기후라고 생각을 했다고 푸는다. 이건 약간 상식이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배운 기온만 보면 냉대 그래프입니다. 근데 강수량을 보면 이 강수량을 다 더한 게 500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산할 수 없으니까 냉대라고 생각해서 많이 쳤을 때 이건 초원기후입니다. 얘는 바로 나오죠. 강수량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 사막이다. 카이로 이집트 이건 나오는데 울란바토르 약간 상식이 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몽골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건조기후 중에 초원이고 이거는 건조기후 중에 사막기후다 이렇게 똑같은 건조기후입니다. 네, 기온 그래프 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죠? 네, 이건 강수량으로 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후 그래프 중에.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 좀 머리 많이 쓰셨다는 생각을 좀 했다는 게 울란바토르 딱 기후 그래프 저도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저는 도시를 안 보고 이것만 봤으니까 울란바토르 딱 보고 이거 건조다. 네, 이렇게 약간 상식이 필요한 문제.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고 몽골 하면 초원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사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수능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뭘 들고 왔냐? 자, 아까 그 수능식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 나오는 학교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수능 문제를 풀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봤는데 내신에서는 처음 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얘는 무슨 차이냐? 가장 추운 날, 가장 더운 달이 써 있고 여기는 평균 기온의 차이와 뭐 강수량의 차이인데 비슷한 모양을 가진 문제입니다. 세계지도도 비슷하고.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1 문제집에 있냐?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무슨 문제집 살까? 엄마 나 무슨 문제집 사서 풀어야 돼? 고1 문제집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3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는 지금 들고 온 거는 고3 세계지리 마더텅 하고 해서 기출 문제집입니다. 근데 사회가 총 9과목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 9과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단어만 들고 오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고1 아이들은 제가 이번 시험을 크게 냈기 때문에 아예 고1 문제집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고3 프린트를 풉니다. 고3 모의고사 풉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이미 공지를 더 어렵게 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1 문제는 하나 보면 안 됩니다. 고3 문제로 계속해요.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거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수능식의 문제를 계속 낼 거다. 점검 사회 같은 경우 점검을. 자, 그리고 이것도 수능식인데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인데 자, 요 지문을 잘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문제인데 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고 의결기관의 의회 여기까지 맞는데 의회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립 속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고 유적지를 보존하는 건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요소로 질 높은 제반 환경의 지표이다라는 말 하는데 제반이라는 표현을 모르잖아요. 너 제반이 뭐야? 뭐 제반이 어떤 뜻인지 아냐? 뭐 제반 시설, 뭐 그럴 때 제반 쓰는 건데 뭐 모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환경으로 질 높은 환경을 알기 위해 모든 것들의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휘가 좀 전문적인 어휘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경제 성장,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은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경제가 안정됐다. 이 말 맞습니까? 반드시는 아니죠. 그쵸? 근데 요 지문을 보면 경제 성장이 바탕이 되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 차이점 아실까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만 경제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지 반드시 그러하다는 건 아니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요 세 번째 것까지 굉장히 마지막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애들이 많이 할 때 자본은 돈이니까는 형태가 있다. 유형의 자산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협동식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겁니다. 이 유형이라 나올 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시작해서 맞으면 뭐 점선으로 가고 틀리면 점선으로 가고 맞으면 직선으로 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신유형 문제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수능형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수능식 문제밖에 없어요. 이것만 풀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1 수업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좀 솔직히 말하면 작년 시험지랑 비교해 보시면 정말 차이가 클 정도로. 그래서 그 이상의 심하게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고 시험 기간에 학교 특이진도 무조건 어딘지 알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수업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만 떼와서 고3 수능 문제를 계속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등급이 80인 걸 보면 아마 다음 기말도 거기랑 더 밑으로 나올 텐데 좀 등급이 낮았다. 그럼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면. 등급이 낮다고 절대 뭐 좌절하지 말 필요가 뭐냐면 2학기 기말 그리고 1학기 기말 그리고 앞으로 2학기는 더 어려운 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단원 사회에서 3단원 지리, 지형 그 다음에 5단원 인권, 정의 6단원 경제 7단원 인권입니다. 근데 후반기에 더 어려운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첫 시험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1학기 기말부터 점점 성적을 향상해서 등급을 향상시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회 쪽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마 시험 범위는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리가 2개 단원이 들어갑니다. 지도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뭘 풀어야 될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4단원은 그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더텅 2026년 사회문화 마더텅이나 또는 풀수록 비상 풀수록 또는 자이스토리 사회문화에 3단원 문화단원이 있습니다. 그게 4단원이고 그 다음에 5단원이 산업화 도시화인데 한국지리에 4단원 촌락과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문제를 풀면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6단원은 정의인데 정의는 생활과 윤리를 봐야 됩니다. 생활과 윤리에 그 분배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노직, 롤스라는 2개 학자, 왈처까지 3명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4명.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그 관련된 제가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 다 설명해 드립니다.